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삶입니다.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그저 생선 파는 할머니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의사, 박사, 판사로 키워낸 한 어머니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머니께 돌려드린 것은 음악 페이드 아웃.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봄, 서울 중앙시장 생선 코너.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당시 48살이었죠. 아이고, 순자 씨 또 왔어? 진짜 시계보다 정확하네. 옆 가게 김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야죠, 김 사장님. 생선은 신선함이 생명 아니겠어요.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스티로폼 박스를 나르다 보니 원래 곱던 손은 이제 굳은 살투성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았습니다. 어머니, 고등어 한 마리 주세요. 넉넉하게 드릴게요. 국 끓이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생선을 고를 때도, 포장할 때도, 거스름 돈을 드릴 때도 늘 정직하고 친절했죠. 순자 씨는 참 신기해.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나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다른 상인들은 종종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순자 씨가 왜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일하는지를.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 좁은 단칸방에는 새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오셨어요. 큰아들 민수는 고등학교 3학년, 둘째 딸 지영이는 중학교 2학년, 막내 아들 태수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가들, 배고팠지? 엄마가 반찬 사왔어. 순자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수야, 오늘 모의고사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엄마. 민수는 시험지를 슬쩍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거죠. 괜찮아. 천천히 하자. 엄마는 우리 민수 믿어. 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 11시. 아이들이 잠든 후 순자 씨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노트에는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있었죠. 민수 학원비 25만 원, 지영이 교복 15만 원, 태수 운동화 3만 원, 월세 20만 원, 공과금 8만 원. 이번 달도 빠듯하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아이들 꼭 공부 잘해서 좋은 사람 되게 해줄 거야. 그녀는 벽에 붙은 낡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사진이 작게 붙어 있었죠.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있죠? 순자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시 4시. 순자 씨는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씨, 어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벌써 왔어?
그래야죠. 일찍 나와야 좋은 생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녀는 다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얼음 박스를 나르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벗기고 손님들은 몰랐습니다. 저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과 아픔을, 저 거친 손이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아이들,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공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좋아. 그냥 착하게만 자라다오. 순자 씨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민수야, 학원 보낼 돈 마련했어. 다음 달부터 다닐 수 있어. 엄마, 괜찮아요. 안 다녀도. 안 돼.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가 다 준비해 줄게. 순자 씨의 삶은 그렇게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어머니의 묵묵한 희생. 그것이 바로 박순자 씨의 삶이었습니다. 1992년, 5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머리에는 어느새 흰머리가 반쯤 섞여 있었죠. 40에서 50으로 넘어가는 나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 어때요?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요즘 들어 경쟁이 심해졌거든요.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시장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죠. 순자 씨, 요즘 손님 많이 줄었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제 다른 일 알아봐야 하나. 옆 가게 상인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나 대학 합격했어. 의대 합격이야. 큰아들 민수가 집에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순자 씨는 아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울지 마. 기쁜 날인데. 아니야. 이게 기쁜 눈물이야.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그날 밤 순자 씨는 작은 방 한 구석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의대 붙었어요. 의대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된대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라고? 1년에 800만 원이요, 어머니.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가, 생활비 다 합치면 순자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필요했죠. 지금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 내가 장학금 알아볼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 안 돼. 넌 공부에만 집중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순자 씨는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후들거렸죠.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둘째 딸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죠.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일하던 중 순자 씨가 쓰러졌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 119 불러, 빨리. 그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어머니, 과로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은 쉬셔야 합니다. 한 달. 그럼 안 돼요, 선생님. 일을 해야 해요. 어머니, 지금 몸 상태가 심각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그녀는 이틀 뒤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순자 씨, 아직 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일해야 해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의대를 포기해야 하나? 그는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아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눈 똑바로 봐. 엄마, 너는 절대로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 씨의 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알겠니?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손목에 보호대를 감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반백이 넘었고 등은 구부정했죠. 나 많이 늙었네. 순자 씨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어머니의 조용한 희생이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61살.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었죠. 순자 씨, 이제 그만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들 의사 됐잖아. 아직이에요. 아직 둘이 더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의사가 되었지만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었고, 둘째 딸 지영이는 박사 과정 중이었고, 막내 태수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빨리 돈 벌어서 민수가 죄송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공부에만 집중해. 훌륭한 의사 되는 게 효도야. 순자 씨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박사학위 받았어. 지영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박사라고? 응. 교수님이 나보고 연구 계속하래. 교수 되라고. 순자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렀죠. 대단하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순자 씨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고 손가락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버렸죠. 어머니, 이제 정말 수술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하는데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게요. 순자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태수의 학원비를 내야 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걷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아. 좀 삐끗했을 뿐이야. 순자 씨는 고통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2003년, 마침내 막내 태수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나 판사 될 수 있어. 정말, 정말이니? 순자 씨는 너무 기뻐서 주저앉았습니다. 세 자녀 모두 성공한 거예요. 의사, 박사, 판사,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진 자녀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우리 아이들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자녀가 어머니 앞에 모였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우리가 다 컸잖아요. 그래, 엄마.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엄마,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제대로 된 집으로.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아직 자리 잡아야 해. 민수는 병원 개원해야 하고, 지영이는 연구비 필요하고, 태수는 결혼도 해야 하잖니.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집이 편해. 순자 씨는 자식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들이 행복한 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선물이야. 알지? 자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알고 있었기에 그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순자 씨는 만족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망가졌지만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랐으니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충분해. 그녀는 밤마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수고했어, 순자야. 정말 수고 많았어. 2010년 순자 씨는 71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 일도 예전처럼 할 수 없었죠. 순자 씨, 이제 정말 쉬어야 해. 몸이 안 좋잖아. 그래야 하는데 습관이 됐나 봐. 순자 씨는 일주일에 사흘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혹시라도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써야지. 그녀는 여전히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큰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엄마 개원식에 꼭 오세요.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무슨 소리야? 주인공은 너지.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개원식 날, 순자 씨는 평생 처음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와, 저분이 원장님 어머니세요? 평생 시장에서 생선 파시면서 아들 의사 만드셨대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며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주무시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 어머니는 2군데 일을 하셨어요. 낮에는 시장, 밤에는 식당 설거지. 그러시다 쓰러지신 적도 있었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평생 이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모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그날 저녁 삼남매는 어머니를 모시고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다 챙길게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새 아파트도 계약했어요. 이사 가요.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너희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 씨는 세 자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구나.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오직 아이들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니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습관처럼 4시에 눈이 떠진 순자 씨. 오늘은 시장 안 가는 날인데. 하지만 몸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어요. 순자 씨, 오늘 쉬는 날 아니야? 그냥 여기가 편해서요. 순자 씨는 익숙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생선 냄새, 얼음물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게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난 여기가 제일 좋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개원식장보다, 고급 식당보다 이 시장 한 구석이 더 편했던 거죠. 여기가 내 자리야. 2015년 순자 씨는 76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시장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지.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곳, 웃음도 눈물도 모두 이곳에 있었죠. 순자 씨,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응, 이제 몸이 안 돼. 아, 섭섭하네. 우리 시장의 터줏대감인데. 동료 상인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순자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34평짜리 깨끗한 아파트, 따뜻한 보일러, 넓은 거실, 편한 침대. 모든 게 좋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적응이 안 되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할머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딸 서연이와 아들 준호, 지영이의 쌍둥이 딸 하은이와 하늘이, 태수의 아들 지훈이, 외증조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5명의 증손주들이 순자 씨를 둘러쌌습니다. 어머, 우리 강아지들, 언제 이렇게 컸어? 순자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의 집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시장에서 쓰던 앞치마란다. 와, 신기해.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 말이야. 순자 씨는 손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날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해 겨울, 순자 씨의 칠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76이었지만 자식들이 제대로 된 잔치를 한 번도 못 해드려서 늦게나마 준비한 거였죠. 어머, 이게 뭐야? 순자 씨는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 큰 스크린, 수많은 하객들. 엄마, 오늘 주인공은 엄마예요. 마음껏 즐기세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단상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30년 전 시장 사진. 이 여인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28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순자 씨의 옛날 사진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들며 오직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 자녀의 졸업사진들. 그 결과 세 자녀는 모두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순자 씨의 사진.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어머니께 감사를 전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죠. 엄마, 세 자녀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압니다. 제가 의대 다닐 때 몰래 새벽 시장에 간 적이 있어요.
순자 씨가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무거운 얼음 박스를 나르시는 걸 봤어요. 허리를 짚으며 쉬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혼자 우시는 것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했어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지영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엄마 직업 숨겼던 거 기억하세요?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엄마는 제가 자랑해야 할 뿐인데.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덕분에 판사가 됐어요. 엄마가 보여주신 정직함, 성실함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도 전부 엄마한테 배웠어요. 세 자녀가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순자 씨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얘들아. 그녀는 자식들을 끌어안았어요. 하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식들이 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뭘까?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엄마께. 엄마, 우리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압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죠. 항상 웃으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어요. 엄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이 통장은 우리 셋이 매달 모은 돈입니다. 엄마 마음대로 쓰세요. 여행도 가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리고 엄마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컸어요. 엄마가 이제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민수, 지영, 태수 올림. 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래, 이제 그만 걱정해도 되는구나.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닌 아침 9시에 일어났어요. 어머, 이렇게 늦게 일어나다니. 하지만 죄책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운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구나. 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을 사귀고 서예 교실에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할머니, 오늘 저랑 영화 보러 가요. 할머니,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손주들이 앞다투어 순자 씨를 모셨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고마워라. 어느 날 순자 씨는 오랜만에 중앙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네. 와, 완전 귀부인 됐네. 옷도 좋은 거 입고.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좋지 뭐. 애들이 잘해줘서. 순자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여유로운 미소였죠. 부럽다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러게. 순자 씨 인생 드라마야 드라마. 동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구부정한 등. 많이 늙었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아이들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순자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한 여인의 얼굴에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순자 씨는 81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서연이가 학교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발표해야 해요. 그래, 누구로 할 건데? 할머니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순자 씨는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서연이.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하다니. 할머니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먼 옛날 생선을 팔던 시장이 보였어요. 그래, 난 최선을 다했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을 위해 살게 해주고, 돌고 도는 사랑,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자 씨는 마치 누군가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거예요. 내가 준 사랑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했으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저 멀리 시장 쪽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